지평좌표계랑 적도좌표계를 다루는 오늘은 좌표계 수업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지평좌표계예요. 바로 지평선, 그러니까 좌표계, 지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라서, 자, 일단 요것의 특징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특징 같은 경우에는요, 지평좌표계의 특징은 일단은 관측자 중심이라는 겁니다. 관측자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들아, 남쪽에 뭐 몇 도, 그러니까 땅에서부터 남쪽 방향으로 해서 땅에서부터 몇 도 위에 있는 별을 찾아봐봐 라고 하는 것처럼 관측자 중심이기 때문에 천체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천체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우리는 시간에 따라서 공전과 자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관측자의 위치랑,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만약에 나는 서울에서 달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는 이제 부산에서 달을 보고 있다고 했을 때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만약에 남쪽에서 몇 도 위를 봐라 라고 하면 안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측자의 위치와 그 다음에 관측 시간에 따라서, 관측 시각에 따라 천체의 좌표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유동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매 시간, 그 다음에 매 위치, 매 경도, 어떤 위도마다 이 천체를, 만약에 달이나 뭐 별, 시리우스 별을 찾는다고 얘기를 했을 때도 천체의 좌표를 다르게 찍어줘야 된다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요. 반구만 그려주세요. 그리고 사람을 세워요. 사람을 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 뭐 그려줘야 돼요? 천구의 북극부터 그려줘야 되죠. 그래서 천구의 북극을 이렇게 딱 그려주면요. 자연스럽게 이 천구의 북극과 수직인 거는 천구의 적도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관측자 머리 윗부분을 뭐라고 했어요? 머리 윗부분을 바로 천정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천정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더 하셔야 될 거 바로 뭐냐면요. 민트색으로 합시다. 자, 천구의 북극,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자전축이었잖아요. 안 보이네요, 잘. 이렇게 안 보이겠죠. 자전축이었죠. 천구의 북극이 바로 자전축과 같았고, 그 다음에 북극성하고 같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자전축, 그 다음에 이 천구의 북극의 방향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냐면요. 바로 위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지평선에서 천구의 북극, 이 선까지의 이 각도 있죠. 이 각도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사이라고 쓰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위도가 나왔으면, 이 바닥면에서부터 여기까지를 위도라고 나왔으면요. 요거 있죠, 이거. 그러니까 90 위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천정, 그러니까 머리 꼭대기에서부터 이 각도를 다르게 표현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Z라고 표현을 하면서 뭐라고 읽냐면요. 천정 거리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위도라는 표현과 천정거리라는 표현이 두 개 다 나오는데, 결국에 이 Z는요 90 위도가 되겠죠. 네. 그리고 자, 관측자 중심이고 그 다음에 천체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뭡니까? 방향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그 방향을 찾는 거 두 번째 용어 나옵니다. 바로 뭐냐면 방위각입니다. 방위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세 번째 고도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방위각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사방위라고 얘기를 하죠. 동서남북의 사방위에 대한 각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고도 같은 경우에는 고도가 몇 미터다 하는 그 높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위각은요 가장 중요합니다. 자, 뭐냐면 중심이 일단 있어야겠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니까요. 북점 혹은 남점을 기준으로 해서, 북점 혹은 남점을 중심으로 해서 지평선을 따라서, 지평선보다 뭐 비스듬하게 가면 안 돼요. 지평선을 따라, 그러니까 땅바닥을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시계 방향으로 잰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떨어진 각도를 얘기를 하고, 그래서 0도에서 360도의 어떤 각도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봅시다. 북점 한번 찾아볼까요? 북점은 어떻게 찾았었죠? 천정에서 쭉 내려와서 천구의 북극을 지난 땅바닥과 만나는 점이 바로 북점이었죠. 그죠? 그리고 북점이고 여기가 남점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동은 어디 있어요? 동서남북 했을 때 북남이니까 동이죠? 그러니까 이쪽 안쪽이 동점이겠죠? 그 다음에 서점입니다. 자, 이렇게 나온다면요. 보세요. 북점을 중심으로 해서 시계 방향이에요. 시계 방향이니까 어떻게 가야 돼요? 굵게 표현할까요? 보라색을 좋아하니까요. 자, 굵게. 북점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땅바닥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죠? 시계 방향으로 가야 돼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방위각이고요. 그럼 고도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고도는요. 지평선에서 높이를 잰 거예요. 지평선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의 높이. 그러니까 지평선에서 요거를 잰 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0도에서부터 어디까지 잴 수 있겠어요? 천정까지 잴 수 있겠죠? 그래서 0도에서 90도까지 각도가 나오고요. 각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자, 별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별이 만약에 형광펜으로 표현할까? 자, 별이 만약에 이쪽에 있었다 칩시다. 여기 선을 따라서 요쯤에 있었다고 칩시다. 그죠? 여기 있었다 치면 어떻게 돼요? 방위각은 북점에서부터 요렇게 돌아서 요까지겠죠? 그러니까 180도 플러스 요각일 거고요. 그 다음에 고도는요. 요 정도 각도. 요게 바로 고도가 될 겁니다. 그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고도에서 하나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은 남중고도라는 개념입니다. 남중고도는요,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에는 어떻게 표현을 했었냐면 가장 별이 높게 떠 있는 고도예요. 보세요. 고도죠. 근데 남쪽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남쪽에 있는 고도예요. 그래서 가장 별이 높게 있는 고도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수능 특강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별이 남쪽 좌우선에 위치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결국에 한번 봅시다. 어떤 얘기냐면 그게 무슨 색으로 해야 될까요, 이제? 자, 어떤 얘기냐면요. 남쪽 좌우선에 위치를 한다 했죠. 자, 이때 남쪽 좌우선 얘기를 한번 봅시다. 자, 좌우선은 결국에 천정과 천구의 북극과 그 다음에 천저와 그 다음에 천구의 남극을 지나는 하나의 큰 대원이었죠. 그래서 요거를 좌우선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쪽 좌우선이래요. 그러니까 남점 위치에 있는 이 좌우선인데요. 이 좌우선에 위치하는 그 고도가 가장 남중고도라는 얘기가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빠르게 한번 그려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별은 어떻게 움직인댔었죠? 바로 천구의 적도와 평행하게 움직인댔었죠. 그죠? 천구의 적도와 평행하게 움직이는 요 지점, 바로 남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별이 남쪽 좌우선에 위치를 한다는 건 결국에 별이 이렇게 떠서 이렇게 갔을 때 남쪽 좌우선에 딱 위치하는 요 지점, 여기 이렇게도 한번 봅시다. 남쪽 좌우선에 위치하는 요 지점 어때요? 고도가 어때요? 다들 고도 비교를 해보면 가장 정점에 있죠. 네, 그래서 가장 높게 있는 고도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학생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향성이 있어서 가장 정확하게 남쪽 좌우선에 위치한다 라는 얘기까지도 네, 적어주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지평 좌표계입니다. 지평 좌표계고요.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 바로 적도 좌표계 한번 갑시다. 지평 좌표계하고 끈을 냈는데 그래야 10분이 되겠는데 일단 적도 좌표계까지 한번 보고 우리 끝내도록 합시다. 자, 적도 좌표계는요.
무슨 기준이냐면 말 그대로 보세요. 아까 지평좌표계는 지평선 기준이었죠. 적도좌표계는 적도 기준이에요. 어떤 적도일까요? 바로 천구의 적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렸던 요거를 보면요. 좀 더 확대해서 그릴게요. 보면은 천구의 적도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무슨 개념이 나오냐면 적위와 그 다음에 적경이란 얘기가 나오고요. 적도 좌표계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게 바로 춘, 하, 추, 동. 그러니까 춘분, 하지, 추분, 동지의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네가 태양이랑 관련이 있죠. 황도랑도 엮이게 되는 게 바로 적도 좌표계인데요. 그래서 적도 좌표계라서 우리가 원래 처음에 배울 때는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적도 좌표계를 쓸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얘네를 이 천구의 북극과 이 적도 좌표계를 이렇게 옮겨요. 돌려요. 돌리면서 어떻게 표현을 해놓냐면 여기가 천구의 북극이 되게끔, 그 다음에 지평선 부분이 바로 천구의 적도가 되게끔 이렇게 상의도 없이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해주고 이렇게 그냥 무작정 바꿔놓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무조건 공부를 하던 친구들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일단은 요 개념부터 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적도 좌표계의 특징부터 한번 볼까요? 적도 좌표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아까 지평 좌표계는 변했잖아요. 그런데 이 전체의 적도 좌표계는요. 변하지 않습니다. 전체의 적도 좌표는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무슨 얘기가 돼요? 전체의 적도 좌표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결국에 아까 관측자에 따라서 변했던 지평 좌표계와 달리 관측자와는 무관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관측자와 무관한 게 바로 천체의 그 관측자와 무관한 게 바로 적도 좌표계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맹점은 뭐냐면 태양과 달, 그 다음에 우리 지구 행성 있죠. 태양계 천체들. 행성은요. 적도 좌표가 달라집니다. 너무 가까워서요. 너무 가까워서 얘네는 움직이는 폭이 크기 때문에 적도 좌표가 달라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특징으로 천체들, 그러니까 일반 별들은 적도 좌표가 변하지 않지만 우리 태양과 달 행성은 변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적경, 적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적경, 그 다음에 적위인데요. 이거 경도와 위도 딴 거예요. 그러니까 천구의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경도, 그 다음에 천구의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위도. 우리 경도 하면은 뭐예요? 요거죠, 요거. 옆으로 이렇게 가는 거고, 위도는요. 위로 가는 거죠. 위아래 가는 거.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한번 볼게요. 우리는 그럼 이거 돌린 거 기준으로 해서 일단 한번 보고 춘분추분할 때는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이 천구 그리는 거를 뼈에 새기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가장 천정 부분이 이제 천구의 북극이 되고 그 다음에 지평선 부분이 천구의 적도가 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자, 적위는 적경과 적위를 얘기를 하려면 결국에 춘분점 기준으로 해서 춘분점을 기준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입니다. 아까 지평좌표계에서 방위각은 시계 방향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반시계 방향. 그러니까 동쪽 방향으로 가고요. 반시계 방향이 동쪽 방향이라는 거 이런 거 문제에서 잘 나옵니다. 얘는 시간으로 표시를 해요. 각도가 아니라 시간으로 표시를 합니다. 0시에서 24시까지. 자, 그리고 적위 같은 경우에는요. 천구의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천구의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북쪽은 플러스, 그 다음에 남쪽은 마이너스인데요. 요거 북쪽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하니까 위쪽은, 그 다음에 남쪽 말고 자 아래쪽은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합시다. 그래서 저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90에서 플러스 90도까지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임의적으로 우리 춘분점 찾는 거 곧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춘분점을 여기다 잡아둬요. 또 동점 부근에 있거든요. 자, 춘분점을 이렇게 잡아두면요. 일단은 춘분점을 기준으로 해서 반시계니까 적경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춘분점, 그 다음에 요거 0시고요. 춘분점이 0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90도 딱 지나간 거 6시죠? 6시 바로 하지점, 하지입니다. 하지의 그 적경이고, 그 다음에 여기 추분 12시, 그 다음에 동지 18시인데요. 이거는 이제 방위각만 본 거고요. 적 위도 달라집니다. 춘분점일 때, 그 다음에 하지일 때, 추분점일 때, 동지일 때 달라지는데, 요거 부분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우리 그걸로 돌아가서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번거롭게 설명을 계속하는 이유는 요게 핵심이라서 그래요. 자, 아까 했던 거, 우리 저번 시간 했던 거 원 크게 한번 다시 대원을 그려봅시다. 아이고, 이 정도면 성공적이죠? 성공적이고, 자, 청구의 적도, 청구의 북극, 그죠? 해놓고, 사랑 그려놓고, 그죠? 그 다음에 좀 파인데 이건 해놓고, 그 다음에 청구의 적도도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놔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놓습니다. 자, 요거까지 했으면 이제 황도라는 개념이 나야 돼요. 황도 뭐예요? 결국에 우리 태양이,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실제로는 돌지만 황도는 천구상에서 태양이 운동하는 경로입니다. 실제로 태양이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요. 일단 우리는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태양이 연주운동하는 경로고요. 그래서 우리 지구 자전축하고 이렇게 지구 자전축만큼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23.5도 기울어져 있는데 어디에 되냐면 청구의 적도에 대해서 23.5도 기울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중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청구의 적도였죠? 자, 여름에는 태양이 낮게 떠요, 높게 떠요? 높게 뜨죠? 높게 뜹니다. 그래서 23.5도 기울어졌다 했을 때 여름에는 높게 떠요. 그러니까 청구의 적도 기준으로 해서 23.5도 기울어져 있댔죠. 그러면은 23.5도 기울어져 있는 여기 대원을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려줄게요. 청구의 적도랑 다르게 기울어져 있는 거, 청구의 적도를 내가 잘못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 자, 23.5도가 기울어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23.5도 마찬가지로 기울어졌겠죠? 이때 높은 부분이 바로 여름이겠죠. 하지점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낮은 부분이 동지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지에서 올라오는데 우리 적도 좌표계는 뭐 기준이라 했죠? 바로 청구의 적도 기준이라 했어요. 지평선 말고 이 황도가 뭐랑 청구의 적도랑 마주치는 요 지점 있죠. 지금 청구의 적도랑 마주치는 요 지점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춘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청구의 적도랑 황도랑 마주치는 요 부분을 추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제가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려서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죠? 이거 문제집이나 혹은 인쇄 잘 된 곳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개념은 그래요. 청구의 적도랑 마주치는 요 지점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춘분 다시 얘기를 하자면 얘는 지금 방위각 0시죠. 방위각 0시고요. 적 위는 어때요? 적 위는 청구의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 적도 기준으로 해서 이쪽 위쪽에 그러니까 북극 쪽. 이 위쪽은 뭐예요? 저기가 플러스 아래쪽은 마이너스인 거예요. 춘분 같은 경우에는 저기 자체가 청구의 적도 위에 있으니까 0도가 되겠죠. 그리고 춘분의 정확한 뜻을 보게 되면요. 자, 태양의 저기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는 지점이고 그 다음에 청구의 적도와 황도가 만나는 점입니다. 추분도 마찬가지겠죠. 저 추분은 저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겠죠. 그죠? 자, 하지 한번 봅시다. 자, 하지는요, 춘분에서 90도 떨어진 6시고요. 그 다음에 적 위는 어떻게 될까요? 청구의 적도에서 몇 도? 23.5도. 23.5도 더 플러스 된 거고, 추분 같은 경우에는 12시 0도. 그 다음에 동지는요, 18시, 그 다음에 마이너스 23.5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사소한 궁금증 하나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릴게요.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청구의 적도만 그리고요. 그 다음에 황도만 그릴게요. 청구의 적도랑. 자, 하지에 왜 나직일까요? 자, 하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태양은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태양은 하지라고 했으니까 태양은 여기 위치해 있겠죠? 여기 위치해 있고 왜 나직일까라는 얘기는 일주운동이죠. 일주운동은 우리 청구의 적도와 평행하게 간다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해가 뭐랑 평행하게? 바로 청구의 적도랑 평행하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청구의 적도랑 평행하게 가는 걸로 그려보면 어째 돼요? 좀 극단적이긴 표현은 하지만 땅 위에 있는 이 길이 바로 낮의 길이죠. 낮의 길이가 뭐보다 길어요? 지금 땅 밑에 있는 이 밤의 길이보다 길게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동지는요? 동지는 태양이 어디 있어요? 동지는 태양이 여기 있죠. 동지는 태양이 여기 있잖아. 자, 그러면 이 위치에서 청구의 적도랑 평행하게 가야 되니까 이렇게 가야겠죠. 이렇게 가게 되면 어찌 돼요? 낮은 요만큼이고 여기가 밤이에요. 그래서 동지는 밤이 낮보다 길어요. 이거 바로 청구 개념을 이용하면 바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제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설명을 안 했는데요. 이제 할 거예요. 어떤 거냐면요. 형광펜 말고 좀 더 진하게. 어떤 거냐면 바로 시간에 대한 개념이에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이 0시, 그 다음에 6시, 12시, 18시 이거 다 뭐예요? 시간이죠. 우리 제일 첫 시간에 했던 거. 시간권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죠? 시간권 보세요. 시간권이 뭐였어요? 요거였죠, 요거. 이거였죠. 이 가로지르는 이 원 기억나세요? 네,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가 잘 돼 있으니까. 자, 아까 우리 청구의 적도에서 우리 황도 하나 그려봅시다. 황도를 청구의 적도에서 23.5도 빼서 이렇게 그렸죠. 네. 자, 그때 뭐였어요? 이 황도랑 청구의 적도 붉은색이 마주치는 요 점이 바로 춘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지, 그 다음에 추분, 그 다음에 동지였죠. 자, 시간권 한번 볼게요. 자, 시간권은요, 이 지점이 0시인 게 아니라요. 자, 시간권이었으니까 청구의 북극에서 청구의 남극을 잇는 춘분까지의 요거 있죠. 이 선이 바로 무슨 시다? 0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지 6시는요? 요 선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북극과 하지와 남극이 지나는 이 시간권 있죠.
이게 바로 6시인 겁니다. 그럼 3시는 어딜까요? 이 0시와 6시 사이에 요 언저리가 3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추분 봅시다. 추분은요, 요 뒤에 선이겠죠? 이 뒤에 선이 추분선 12시일 거고요. 그 다음에 18시는요, 바로 북극에서 동지, 그 다음에 남극을 잇는 요 지점이 바로 동지가 될 겁니다. 요거까지 했으면 여러분들 이 수업 더 이상 더 안 들어도 돼요. 요게 바로 우리 저번 교육과정에서 지구과학 1의 가장 킬러 문제로 나왔던 개념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만 하시면 아주 완벽하게 우리는 좌표계, 그러니까 지평좌표계와 적도좌표계를 했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